자, 수능 단기 특강, 네, 기출문제 특강이죠. 네, 그 문학 부분에서 3강 부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강 부분에는 두 가지 작품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작품은 가의 작품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예요.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데 대상의 부재와 그리움에서 이게 여기에서 있네요. 대상의 부재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주권이겠죠.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상실의 대상이에요. 저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상실의 대상을 암시하는 건데 이 상실의 대상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토를 상징하는 건데 이거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를 빼앗겼다?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어떤 주체적인 삶의 공간을 뺏겼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희망을 상징하겠죠. 내재적으로는 희망을 상징할 텐데 이것은 조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일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조국의 독립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4번과 6번 문제에 관련된 건데 일단 지문을 좀 살펴보고 4, 5, 6의 문제를 볼게요. 일단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물어봤고요. 첫 번째는요. 그 다음 가에서 이 블록 처리된 A, B, C, D, E 부분을 좀 물어봤네요. 그래서 A, E의 부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A가 바로 여기 좀 짧아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요 일렬이 한 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A, 그 다음에 B, C, D, E 전체를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지문에서 체크를 하고 있네요. C, D, 그 다음에 E도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서 짧은 부분을 먼저 봅시다. 그래서 A, B, C, D의 각각의 특징이니까 어차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문제죠. 성애꽃에 관련된 화제의 심리적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의식을 가졌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죠.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라고 그랬는데 자, 심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좀 걸릴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성애꽃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애꽃에서 어떤 점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는지 그거를 좀 분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중심 소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깊게 파고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년 A 부분부터 한번 좀 체크하죠. 어차피 문제에 관련된 거라서 요거는 이제 5번 문제와 관련되는 거라서 블록 A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블록 A는 1년이고요. 지금은 남의 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남의 땅인데 지금이 언제라고요? 일제강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의 땅이라고 하는데 남은 일제요. 남의 땅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이 들판을 갖고서 부분적인 땅의 면적을 갖고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유법이고 봄은 광복이에요. 그래서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서 과연 올 수 있을까? 이게 서리법이 아니라 정말 의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문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서리적인 표현으로 보자라고 하더라도 봄이 올 수 없다라는 어떤 그 깊은 절망감이겠죠. 절망감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 A 부분, 광복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국권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복이 과연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일제의 강압이, 일제의 탄압이 몹시 심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제의 탄압이 몹시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정도. 그래서 5번 문제를 먼저 가시죠. A, B, C, D를 물어봤는데 블록 A의 기억은 남의 땅 빼앗긴들이래요. 민중의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민중의 참담한 상황은 뭐예요? 나를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5번의 1번 선택지에서 민중들의 참담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죠? 네.
올바르게 파악될 것 같죠. 그래서 민중의 참담한 상황,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에게 땅을 빼앗겨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참담한 상황 괜찮습니다. 우리 민중의 판단이 되죠. 그래서 지문 내 행동들의 의도 뜻을 모르겠다라고 지금 적어줬는데 질문에서 마지막 이 연도 갈 거예요. 지금 A가 거기에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은 A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관련된 거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A, B, C, D, E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2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뒤로 쭉 가서 D, 여기 마지막 E가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봄이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을 빼앗긴 건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들을 빼앗긴 것도 있는데 자, 봄조차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리적 공간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 국토의 물리적 상실을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정신적인, 관념적인, 정신적인 어떤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년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썼기 때문에 수미상관인데 이 부분은 저렇게 물리적, 정신적 상실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복이 되지 않을 것이죠. 광복에 대한 의심을 다가 광복이 안 될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에 관련된 내용이 1, 2, 3, 4, 5번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1번에 민중의 참담한 상황에서 C고 그 다음에 3번, 4번, 네, 5번에 보니까 또 E가 보이네요.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A와 E가 뭐예요? 서로 수미상관으로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수미상관 같은 의미를 반복 강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아. B와 D 사이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는 지금 여기에서 자 A와 E의 연관, 요 수미상관 요 A와 E에서 뭐가 나타났다고 지금 5번 선택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는 바꿔보려는 의지를 나타낸 건가요? 아니죠. 걱정하고 있잖아요.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해서 야 지금 우리 들판 우리 나라 농사 짓는 땅도 뺏겼는데 이제 우리 조선의 혼까지 희망까지 뺏길 것 같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꾸려는 것도 없고요. 거기에 의지라고 보는 것은 더 이상 없죠. 염려와 걱정, 의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5번 선택지죠. 5-5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틀린 것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듯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라야 되기 때문에 시작과 끝, 이 부분을 먼저 보고 판단해라. 길고 어려울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제라든가 핵심이라든가 중요한 단서들을 거기에다 넣을 거예요. 그런데 5번 문제에 관련된 여기 5번 문제의 보기를 좀 한번 참고할게요. 이렇게 판단을 1차적으로 내는데 5번의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또 보기를 참고하라고 하는 거 보기가 정답 판단의 기준이에요. 1920년대 중반에 일부 20년대 중반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0년대 중반은 일제강점기예요. 자, 일제강점기에라고 정리해야 되겠죠. 일제강점기에 민중의 참담한 상황, 거기 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중의 참담한 상황 몇 번과 연결이 된다? 바로 요 내용이 1번 선택지와 연결이 되어 맞는 거죠. 연결이 되죠. 참담한 상황과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계속 이어질까요? 그래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생명력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A와 E 부분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민중의 생활을 노래했다. 이런 점은 빼앗건들에도 보면 오는가에 또 잘 반영이 되어 있다. 민중의 생명력이죠. 그럼 다른 것으로 넘어갈 텐데 2번 선택지
네, 민중의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민중의 생명력 부분은 5-2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1번과 5번은 자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5-2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C에 리을이 있어요. C에 리을이 있는데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기에서 보면 노동에 기반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더 쓰면 노동에 기반한 요 키워드들도 밑줄을 친다면 문제 선택지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 요거 5-3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5-2에 있나요? 네, 5-2에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번과 4번도 좀 봐야 되겠죠. 3번과 4번도 봐야 되는데 민중의 생활 노래했다 해서 더 이상 추가 정보가 없어요. 문제를 여기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줘야 되는데 많은 정보가 없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BCD를 보러 가겠습니다. 다시 BCD를 좀 보러 갈까요? 그래서 여기 BCD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C가 길게 있고요. B 부분도 2년과 3년에 B 부분이 잡혀져 있죠. 2년과 3년은 일단 5번 문제, 블록 문제를 직접 물어봤으니까 거기와 연결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는 시적 화자죠. 온몸에 햇살을 받고 해서 들판에서 지금 태양을 받고 있는 거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푸른색의 이미지예요. 네, 푸른색들이 맞붙은 곳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떤 것일까요? 희망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희망과 보기도 활용할까요?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죠. 생명력 있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희망과 생명력이 지금 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선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주권을 가졌을 때 어떤 과거의 조선은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 맞닿아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아갔었다는 얘기죠.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걸어가듯 걸어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꿈속을 가듯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과거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이상적인 모습.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다음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B 부분의 3년입니다. 하늘아들아 라고 하는 건데 입술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부정적 현실에 침묵을 하는 겁니다. 왜 침묵을 할까요? 기가 막혀서 침묵을 할 수도 있고요. 말하면 탄압받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아들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토를 상징할 거고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라고 하는 건 무언가가 함께 온 건데 이거는 뭡니까? 시대의식. 시대의식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뭐를 할까요? 광복을 추구하려는 광복의 의지가 국토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거니는 거예요.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했다고 해서 네가 끌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광복의 의지라든가 광복의 신념, 저항 의지 이런 거겠습니다. 근데 답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심정을 직접 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속된 말로 개떡 같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B를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지 봅시다. 자, B와 관련된 내용은
B와 관련된 내용은 5번에도 방금 살펴봤던 5번에도 있지만 거기 중간에 3번과 4번에도 있죠.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난 태도 변화로 구하. 태도 변화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4번. B의 니은에는 푸른 하늘 푸른들이죠. 화자의 이상이라고 해서 화자의 이상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B의 니은에는 희망과 생명력을 지녔던 과거 평화로운 조선의 모습이니까 그것은 이상적이다라고 했을 때 요것이 5-4번의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거죠. 네, 5-4가 여기에서 관련이 되네요. 오케이. 자, D는 아직 안 봤으니까 그 다음 C를 봐야 되겠죠? 비교적 많은 부분으로 봤어요. 즉 과거에 우리 평화로웠던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과 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2년과 3년은 또 달리 얘기하자면 2년과 3년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상황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상적, 현재는 답답한 상황. 자, 이제 C연으로 들어가죠. C연이 아니라 C 블록으로 들어가는데, 와, 몇 년입니까? 4, 5, 6. 그죠? 4, 5, 6 지금 보이는 걸.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무려 8년까지. 그죠? 무려 8년까지. 좀 되게 기네요. 들어가겠습니다. 바람은 내게 속삭이며 하는 부분이죠. 한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면 표현법을 또 파악해 보면 되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도치법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 한자옥도 섰지 마라.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직유법이죠. 그럼 뒤에서 반갑다 웃네라 해서 종달새죠. 새가 아씨같이 직유법이죠. 반갑다 웃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적인 정서도 나타나면서 광복의 길을 재촉한다는 저 한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 흔들고 해서 바람은 서 있지 마라 요거예요. 바람은 섰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은 멈추지 말는데 이 바람이 윈드, 휙 불어오는 바람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바라다라고 하는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바라다라고 하는 바라다의 명사형으로 만약에 표시를 했다면 요거는 소망일 수도 있고요. 소망을 더 확대 해석하면 요거는 광복의 어떤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광복의 의지는 나를 멈추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복의 의지는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섰지 마라 어떻게 돼요? 명령형 어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복의 길을 재촉하지 말란데 진짜 재촉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 그죠? 한국적 정서에 긍정적인 모습을 추구할 것 같은 것을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1920년대는 워낙 일제가 탄압을 많이 했고 일제의 변절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으면서 1920년대 후반은 사회주의 운동이 벌어졌던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역사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탄압이 가장 심했고 저항의식도 가장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갈등이 되게 많았던 시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자, 지금 이제 5연으로 넘어가서 고밖에 잘 자란 보리밭사라고 했는데 요거 디귿에 관련된 거 C의 디귿이 내가 해석이 안 되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참고해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도 되는데 자, 보리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귿에 관련된 것은 2번에도 있고요. 2번에도 있고 C에 직접 된 것 2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에도 있어요. 그런데 2번과
3번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보리밭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서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민중의 생명력과 관련이 되는 거죠. 간밤 자정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해서 이 고운 비라고 했는데 약한 느낌인 것 같지만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에 관련이 되는 건지 또는 위기인지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의적인 요소가 있죠.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곤 해서 너는 뭐예요? 보리밭이죠.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해서 이거 풍요로운 대지라고 하는데 보리가 풍성하게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에 관련된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록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보리가 많이 핀 걸 보고서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 머리조차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밭은 지금 2번에 디귿에는 민중의 생명력 바로 하면 되죠. 왜? 민중의 생명력과 요거 긍정적 인식의 대상이 있잖아요. 긍정적 인식의 대상, 보리가 어떻게 농사 지어지고 자라고 추수가 되는지를 보면 겨울 동안 보리가 자라요. 그래서 보리가 자라고 나면 봄에 이제 추수를 해서 여름에 농사 짓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까지 버텨갈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거였거든. 보리 농사가 안 되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보리 수확하기 전에 다 굶어 죽는 사태가 많았어요. 날씨도 춥고 옛날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보리밭이 이렇게 돼서 비로 요 비가 두 가지 의미죠.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보다는 더 강한 의미는 여기에서 생명력과 관련된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고 해서 보리를 싹 틔우게 할 수 있는 보리와 관련된 어떤 그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명력의 원천으로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이걸로도 낼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로 해석하는 것이 이 뒷내용을 보면 조금 더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읽으면서 겨우 2번 선택지 절반 해결했네요. 그 다음에 디귿을 받고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이죠. 4번에 비의 니은에는 화자 이상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맞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2번과 4번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2-4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보리밭이 2-4와 관련돼서 오케이 괜찮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6년으로 갈까요? 혼자라도 바쁘게나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착한 도랑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농사 짓는 땅일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 착한 도랑이라고 얘기했다. 긍정적인 인식인 거죠.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화자의 어떤 추구 의지가 담긴 걸로 봐야 되겠죠. 혼자라도 나는 긍정적인 광복의 모습을 향해서 바쁘게 갈 거야.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에는 물이 있을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고요. 마른 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인 땅일 겁니다. 거기에 비가 내려서 밤에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해서 젖먹이 달래는 노래의 원관념이 보리밭이라고 체크가 된다면 하고 누가 보리밭이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어깨춤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날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중의 생명력과 이 부분은요. 민중의 생명력과 그 다음에 국토에 대한 국토애가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시적 화자는 조선의 땅과 민중들의 모습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까불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해서 국토에 대한 애정.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에서 여기에서 한국의 여인사 오는데 우리 민중들이죠. 우리 백성들이겠죠. 우리의 조선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건데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해서 민중에 대한 조선 백성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땅도 사랑하고 우리 민중도 사랑하고 이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난 화자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호미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인데 농기구를 통해서 농사를 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미 농기구고요. 이 농기구를 통해서 나도 농사를 지을 거야. 노동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찐 젖가슴 같은 직유법이죠. 부드러운 이 흙을에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상징하는 거죠. 국토에 대한 대유적인 표현. 이것을 무슨 이미지로? 모성의 이미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지구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대자모 사상처럼 국토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국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크게 변한 거 없어요. 지금 그 C블록에서는 우리 민중과 국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목이 시도록 뭐니까 실컷 밟아보는 거예요. 밟아도 보고 좋은 땀도 흘리고 싶다라는 얘기죠. 발목이 시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밟고 싶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와 민중에 대한 그 애정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벅찬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C 부분에 대한 판단 조금 더 들어갈까요? C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3번 선택지에도 보이죠? 3번 선택지에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뭡니까? 내재되어 있고 한데 요거는 요 뒷부분 말고 C의 앞부분을 좀 볼까요? C의 앞부분을 보면 사실 요 C부분보다 요 B부분이죠? 요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 한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들고 라고 하는 건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 자, 조금 더 내려올까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문제에서 좀 턱 막힐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좀 써놓겠습니다. 5-3에 보면 요 C 블록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있죠. 민중의 실상, 실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부분은 민중의 실상에 대한 안타까움은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땅의 기반을 농민이 상실을 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내던진 건 아니고 일제가 강제적으로 뺏어갔잖아요. 실제 역사적으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정해서 땅을 빼앗고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만든다라고 해서 경작권까지 다 뺏어가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현실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판단을 좀 할 때 그럭저럭 괜찮은 내용일 것 같아요. 요게 3번이 가장 좀 문제가 되죠. 그 다음 D 부분으로 넘어가자. 강가에 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내호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인식, 현실적인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해서 어디로 가느냐, 방황의 이미지고요. 방황의 이미지고 우습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스스로를 비웃다, 자조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비웃는 거죠. 우리 국토를 보고 민중을 보고 조금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처음에는 뭡니까? 빼앗긴 땅이라고 해서 국토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우리 민중들의 건강한 생명력과 과거 이상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국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갔다가 다시 현실인식으로 돌아가는 듯 싶어요. BCD 부분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절망감이다. 그래서 자조 지금 뭡니까?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비우는 건 뭡니까? 국권 상실 또는 국토를 잃어버린 거죠. 땅을 일제에게 빼앗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조와 절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다음 계속해서 나는 온몸에 풋내를 내고 푸른 웃음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해서 푸른 웃음 뭡니까? 시각과 청각이 있네요. 공감각이 있죠. 그렇죠? 공감각. 푸른 서름이다 라고 해서 푸른 서름 요거는 시각이고요. 요거는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네,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추상적 감각이죠. 관념의 감각적 형상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써준 부분은 반드시 그 의도라든가 숨은 뜻을 알아둬야 되죠. 어우러진 사이로 해서 웃음과 서름이 뒤섞였어요. 이거는 긍정과 국토에 대한 또는 민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긍정과 부정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어요. 혼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있죠. 화자의 내적 갈등을 암시하는 거예요. 식민지 지식인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우리 민중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고 우리가 광복을 해야 돼. 그래서 다리를 절묘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리를 절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불균형은 결국 뭐라고요? 내적 방황과 갈등이죠. 내적 방황, 갈등이라고 정의를 해준다면 아마도 봄신령이 짚였나 보다. 특별히 뭐 일일이 다 밑줄로 할 필요는 없죠. 봄신령이 짚였나 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요것이 뭡니까?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른 사이로 내가 걸어갔는데 봄신령이 얘네들을 짚였나 보다라고 해서 요거는 운명론적 사고일 수도 있고요. 운명론적 사고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약간 체념적인 요소도 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5번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의 주요 대상, 타켓으로 읽어가면서 해결하고 나머지를 이제 쭉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 부분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게 또 몇 번입니까? 4번 선택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그렇죠? 네. 5번은 BD에 대한 전반적인 거니까 4번 선택지에 D 판단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같이 되어 있는 내용, D의 내용을 또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4번부터 보면 D에는 화제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 있잖아요. 긍정, 부정적인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5-4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5-4에 관련된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5-4도 거의 동그라미로 들어가죠. 아까 B를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5-4가 지금 맞는 내용으로 체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D가 있는 부분으로 갈까요? 3번 선택지에서 B와 D의 비교해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변화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옆쪽에다가 B와 D에서 B 블록과 그 다음에 D 블록에서 화자의 어떤 심적인 변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인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들지만 화자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 변화로 보아 민중에 대한 실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네, 이 변화에서 어떤 국토와 민중에 대해서는 우리 민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어떤 주권 상실이죠.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거에 대해서는, 국토를 상실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 긍정과 부정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2번 선택지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5-2도 판단이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D도 이렇게 됐고, 봄실령이 짚혔나 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봄실령이 짚혔나 보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이고요. 접동세가 있는 부분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이고, 다시 좀 넘어가서 네, 봄실령이 짚혔나 보다 라고 하는 거에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2는 우리가 미리 좀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판단 들어가는데 다 판단된 것 같죠? 네, 다 판단된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5번 선택지를 좀 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5번 선택지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내리고 문학의 5번 선택지를 한번 보러 갑시다. 네, 여기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고, 3위죠. 그래서 5번 문제에서 쭉 보면, 네, 5번 선택지 이제 좀 판단할까요? 좀 더 봐서 5번 선택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 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는, 여기서 바꿔본다라는 저항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처지를 바꿔보려는 뭡니까? 의지가 없죠. 마지막도 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얘가 틀린 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좀 볼까요?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앞에 4번 문제인데 가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서 가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는 일단 표현법을 좀 한번 볼까요? 왼쪽에 표현 요소가 있고 가장 적절한 걸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라든가 의미를 쓴 거죠. 요 라인에서 부분을 봅니다. 역설적 관점, 계절적 배경,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 그 다음 직유적 표현 중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띌 거예요. 네, 눈에 띌 건데 일단 역설법이 있었다면 네, 체크를 했겠죠. 역설법 어디 없습니까? 요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은 가나를 나란히 놓고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를 본 거기 때문에 두 작품 판단은 어떤 하나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작품 중에서 하나만 결집이 나오면 되니까 가에 해당이 없어서 짝대기. 계절적 배경, 가의 계절적 배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절적 배경 있어요. 그래서 가는 있고, 그 다음에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가 있나요? 가에서 여정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가에도 있겠네요. 가에도 있어요. 예, 이렇게 걸어가는 거니까 공간의 변화 있습니다. 가에는요. 다음 명사나 명사형으로 시어 일부를 마무리했나요? 그래서 대시어를 배치하여 운율가면서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 부분이 가에서 좀 부족합니다. 서술어로 완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술어 부분이 가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 5번 지규법, 네, 가의 지규적 표현 있죠. 그래서 가에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번과 4번을 제낄 수가 있겠네요. 표현법 자체가 안 담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초월적 진리, 주제의식의 연관성, 정서를 다양하게, 그 다음에 끝에 배치하는 거죠. 끝에 배치는 가였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그 다음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작품에 가서 따져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머지는 나에서 따져야 되죠. 그럼 나를 좀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계절적 배경에 관련된 건 나가 있는데 지금 3번 성의 꽃에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나요? 나에서 여정에 따른 공간, 자 여정과 공간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에서는요. 그 다음 이제 그 5번을 좀 볼까요? 네, 5번을 보면 직유법을 표현을 했는데 나에서 직유법이 뭐뭐 같이 뭐뭐 있냐. 자 직유법이 뭡니까?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띄어쓰게 되죠. 뭐뭐인 듯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의 꽃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짝대기. 남은 거 하나 두 개밖에 없죠. 얘도 X니까 얘도 짝대기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푼다. 그것도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라는 건 해결하는 거지 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니까 나란히 놓고서 두 작품 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나란히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 좀 볼까요? 자, 6번 문제를 보면 성의 꽃에 대한 화제의 심리적 나를 감상한 내용인데 앞에 있는 단어 다 빼버리고 그냥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에서 보고서 판단하면 돼요. 6번 문제는요. 그래서 나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선택지하고 해서 좌짐은 우회석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건요. 좌짐은 우회석인데 좌시어라고도 해도 되고요. 시니까 그래서 좌시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감상한 내용이요. 감상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 다음 가장 적절해요. 일단 긍정적인 거 골랐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일부 좀 예외적인 느낌이 드는 내용도 있다는 내용이죠. 가까운 내용을 골라달라. 이거 다 100%가 아니에요. 정답되는 게 100%가 아니라 한 95%짜리란 얘기죠. 그래서 성의 꽃은 피어나 있어. 화자는 해서 여기 문장으로 끊어놨네요. 여기 끊어놔서 이렇게 끊어놔서 정답의 제일 판단 내용은 어디입니까? 뒤에요. 화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야 되죠. 추구하고 있는지. 다음 2번.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심미적인 아름다움의 바탕이죠. 심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움의 바탕이죠. 심미적 태도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아름다움 물론 있지만 아름다움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해서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한다 해서 아름다움 여기 연결은 되네요. 연결은 되는데 심미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물어본 거구나. 그 다음 화자는 사람들이 고통의 현실에서는 극복자,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와, 이런 것이 있나? 그 다음 5번 화자는 회상을 통해 회상이 있나요? 살펴봐야 되고요. 성의 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 회상을 통한 성의 꽃의 아름다움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몇 번? 바로 2번입니다. 서민들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들도 좀 판단을 해보죠. 성의 꽃의 내용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새벽 시내버스에서 찬란한 치장이 뭡니까? 이 서민들이 지쳐가지고 하얗게 김낀 거예요. 찬란한 치장은. 그래서 엄동혹한 겨울이죠. 선연이 피는 성의 꽃인데 성의 꽃은 뭐다? 서민들이 피곤해서
창에 유리창에 뭘 부대면서 내시는 서민들의 숨결이라고 봐야 되겠지. 서민들의 숨결이에요. 거기 바로 있잖아요. 천주총각 아열은 미용사 외파는 팥줄부 실업자 서민들이고요. 입김과 숨결이 바로 성의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 성의꽃은 작품에서 나타났던 이 성의꽃은 뭐다? 입김 거기 표현을 보죠. 네. 거기 입김과 숨결이에요. 차창에 하얗게 서리는 입김과 숨결이겠죠. 누구의? 네,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에요. 그래서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차가운 아름다움 역설법이죠. 그래서 서민들의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해서 아름다움에 취한다, 공감한다는 내용이죠. 그 서민들의 삶에 공감을 하거나 또는 연민에 빠지는 거죠. 서민들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열의 숨결이든가 막막한 한숨이든가 이마를 대고 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감 연민하는 것에 또 이마를 대고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마를 대고 본다. 그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덜컹거린 창에서 어린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이거는 좀 달라요.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좀 연민스럽게 또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지만 면에마저 금리된 친구는 뭡니까?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한 친구예요. 그 저항한 친구도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을 했었던 그 친구도 누구다? 서민이었을 거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시 문제로 옵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친구 떠올리는 거 5번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친구를 떠올리고 있다라는 점이 회상을 통해서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했다고?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여기서 이제 회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는 도구죠.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는 매개체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름다움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움이 완성이 됩니까? 이것도 여기 아름다움 완성에 말이 안 되죠. 여기과 비교했을 때 다 안 되는 거야. 5번 일단 제끼고요. 그 다음 처음 부분이죠. 새벽 차창이 피어나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지난 아름다움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성의꽃, 입김과 숨결이라고 하는 사물의 아름다움이에요. 저걸 사물이라고 봐야 돼. 시간과 공간이 아니죠. 그 다음 서민들의 공동체적인 어울림에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2번에서 아름다움. 네, 서민들이고요. 공동체고요. 어울림이고요.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거 어떻게 좀 뭡니까? 좀 깔 게 없는데요. 다음 여기서 3번에서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 은밀한 방식이야. 그냥 대놓고 나타나는 거죠. 서민들의 삶이 은밀히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 서민들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 얘는 좀 그죠? 가장 확률이 떨어지죠. 얘는 전표 X로. 그 다음 성의꽃에는 막막한 한숨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는데 고통이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다.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표현이 안 돼 있는 것은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고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자를 집어넣습니다. 최소한 3번과 4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명명백백한 거죠. 그래서 가장자 붙은 거예요. 가장자 붙은 문제는 평범한 2점짜리여도 준킬러형 문제에 해당이 돼요. 가장자는요. 그래서 거기다 또 긍정형이니까. 그래서 4, 5, 6을 다 마무리했네요. 마무리.